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여러분, 이번 공론화는 새로운 원전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 이미 30%나 건설한 원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원전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논의하셔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놀 수 있는 세상, 국민 모두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세상, 다가올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은 전 세대의 노력과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 세대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약속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어마 등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지나친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좁고 높은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매년 한두 차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심이 잠기고 홍수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195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 방출량의 37%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OECD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세제곱미터당 32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첫 조사 이후 12번이나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의 사진은 지난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봐왔던 하늘과는 참 많이 다르네요. 환경정책평가원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로 연간 1,4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친환경으로 알고 계시는 LNG 발전소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특히 LNG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메탄은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LNG 누출 사고로 9만 7천 톤의 메탄가스가 방출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60만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효과를 냅니다. 또한 LNG는 폭발,
냉동,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서 5,700가구가 대피하고 복구하는데 100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LNG 발전소는 석탄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LNG 발전을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은 없지만 환경을 훼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오르코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면적의 56%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현이 가능한 일일까요? 더욱이 최근에는 산림훼손, 패널 반사광에 따른 빛공해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부지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은 어떨까요? 원전은 여러분들이 친환경으로 알고 계시는 LNG 발전소의 50분의 1 수준,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의 온실가스만 배출합니다. 또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원자력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 세상은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국가를 움직이는 식량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 에너지는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주변 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가적으로 2차례 오일 쇼크 이후 다양한 발전원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1년 9월 대규모 순환 정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정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신재생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은 날씨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LNG로 대체하면 어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도 비쌉니다. 무엇보다 생산국이 한정되고 공급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카타르의 정치적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왔고요.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미래에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서민들이 더운 여름날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삶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원전의 비용에 대해 왜곡하는 사례들도 있더군요. 누군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발전 비용이 거의 같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입니다. 실제 신재생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정산 단가가 아닙니다. REC라고 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100원에 팔려고 준비한 물건을 누가 50원에 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팔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나머지 50원을 보존해 준다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을 과연 50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전 비용에 대한 또 다른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향후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보다 비싸진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전이 신재생보다 비싸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처한 자연 환경이 다르고 부존 자원과 기술력의 보유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평가를 통해 결론이 났듯이 우리 기술로 짓는 원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 중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반도체, 조선 등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원전 기술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모범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체코 등도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믿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UAE 수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수출은 장기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소중한 기술을 우리 스스로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보다 안전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자력에 대해 30년 이상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나라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 제가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전 안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들은 원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사고를 겪은 나라도 새로이 원전을 도입하는 나라도 모두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원전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원전은 공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바로 3번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 소식을 접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원전 사고의 피해는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선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것은 체르노빌 사고뿐이며 그 수도 43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후쿠시마 사고 때는 주민 대부분이 자연 방사능 수준 이하의 방사선만 받았으며 TMI 사고 경우는 방사선 피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 달 7일 방사선 비가 내린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휴교령을 내린 해프닝은 방사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 지진과 관련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원전은 지진에 가장 안전한 설비입니다.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의한 것이며 후쿠시마보다 진앙지에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은 해안 방벽을 쌓아 지진 후에 닥친 쓰나미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원전이 있는 동남권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지역에 원전이 모여 있다고 걱정들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재생을 보더라도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 진산 지역, 캐나다 피커링 등 여러 호기가 모여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각각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만약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주변 원전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주변 지역에 380만 명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릅니다. 설계가 다르고 무엇보다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경납 건물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경납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미국 3마일 원전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처럼 해결료가 녹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체르노빌 원전에는 없던 1m 두께의 견고한 방호벽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전소 현장이나 홍보관에 가셔서 경납 건물을 보시면 얼마나 견고한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역시 탄탄한 설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던 일로 공론화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는 20년 가까이 준비하고 추진된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 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허가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서 40년간을 지켜봐온 울주군 지역 주민의 자율 유치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습니다. 규제기관은 38개월의 긴 시간 동안 4차례나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 요청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건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 신고리 오류코기를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중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장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을 중단하면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단번에 공중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이 돈만 사라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약 8조 6천억 원의 막대한 경기부양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일자리는 어떤가요? 당장 1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은 눈으로 보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신고리 오류코기는 울주군과의 약속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지역 주민이 원해서 시작된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어느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고리 오륙 건설 중단은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의 시기를 단지 3년 앞으로 당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3년을 당기기 위해 정부와 국민, 지역 주민들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 정책에 공감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원자력의 목표는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실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재생 발전의 빠른 정착과 확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재생과 더불어 우리가 어렵게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을 왜 중단하고 포기해야만 합니까? 시민 참여단 여러분, 원자력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늘의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오륙호기는 물론 국내 모든 원전은 지금도 최신의 안전 설비와 엄격한 관리 체계로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인정하는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 원전 운영의 시민 참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